지난번 영상에서는 커플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오늘은 conflict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커플들을 상담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이 최근에 싸웠던 스토리를 저에게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커플들은 크게든 작게 종종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종종 싸운다는 사실을 창피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conflict을, 다툼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서 반응해버리면 연인들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레벨이 증가되고 그 결과 여러분은 점점 예민하게 될 수 있거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을 내고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과 매우 사소한 일로 또 다투게 되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지만 다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면 여러분 마음에 희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싸움은 좋지 않다, 연인과 다투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좋지 않은 것, 다시 말해 conflict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숨기고 피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고정관념에 당당히 맞서서 conflict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기에 여러분은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아직 이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conflict, 다툼은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첫째, conflict은 여러분의 최근 마음 상태와 컨디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제가 커플들에게 최근 싸웠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커플들은 그들이 싸웠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때의 감정들은 바로 기억해내지만 그들이 정작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싸움의 메인 토픽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최근 배우자 혹은 연인과 싸웠던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아마 싸웠던 장소, 시간대, 그리고 그때의 감정들이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메인 토픽, 도대체 왜 싸웠지? 그것은 즉각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의 컨플릭트의 원인이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소한 일로 다투었다는 것은 컨플릭트가 있기 전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을 의미해요.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전날 야근을 해서 잠이 부족해 피곤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 때문에 짜증이 났을 수도 있고, 최근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가 많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한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스트레스가 가득 차면 관계 가운데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반대로 전날 밤에 푹 잤었고 직장 동료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주식은 올랐고 회사 실적이 좋았으면 여러분은 배우자와 같은 토픽으로 다투지 않았을 거예요. 상대방과 부딪히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잠시 자신의 마음 상태와 컨디션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둘째, 컨플릭트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결혼을 한 혹은 결혼을 앞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죠? LOVE. 저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아가페, 진정한 사랑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사랑은 인내하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뿐인 사랑은 무례하고 쉽게 화내고 원한을 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서양 속담에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당신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운동을 해야 하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듯,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것을 연습해 봐야 해요. 여러분 혹시 어제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었나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셋째, 컨플릭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나의 관점이 유일한 관점이라고 믿어버리는 자기 중심적 성향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하고 거부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하고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사소한 것들을 둘러싼 대부분의 다툼은 여러분의 시각과 연인의 시각이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결혼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때 사람들은 종종 두 손을 서로 맞대어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이 묘사는 우리에게 결혼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줘요. 보세요. 무언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야 된다고 압박해요.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무엇이 보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작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손을 옆으로 나란히 붙여보려고 해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무엇이 보이죠?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더 큰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상대방의 다른 시각과 관점을 나에게 맞추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무언의 압박으로 찾아오는 긴장감 대신 자유로움과 여유가 찾아올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전체의 관점을 모두 다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세요? 둘이 더 큰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둘이 더 작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두 분이 더 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컨플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렸기를 바라요. 컨플릭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플릭은 여러분의 최근 마음 상태와 컨디션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확장해 줄 수 있어요. 컨플릭이 좋을 수 있다는 이 새로운 관점은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생각의 변화는 여러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에요. 두려움과 좌절감 대신 새로운 희망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컨플릭에 대해 더 깊은 대화 및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데이트와 매리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